황의조 선수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이적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적설이 났고 그래서 몸값을 깡니 많이 거의 염가면 갈 수 있니? 마침 울버햄턴이 그 히메네즈의 백업도 안 샀겠다. 그럴싸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녹음하고 있는 오늘 오전에 곤살루 게데스가 그 발렌시아를 떠나서 울버햄튼으로 간다는 오피셜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근데 이제 사실 게데스가 울버햄튼에 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니었느냐. 거의 2년 전부터 연결이 됐거든요. 울버햄튼이 페드로 네토가 다친 시점부터 당연히 그 최우선의 대체자로서 거론이 됐던 선수고 그 외에도 사실은 게데스는 언젠가 프리미어리그로 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도감도 있고 혼자 직선적인 선수니까. 직선적인 선수고 속도가 그 역습 상태에서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올 때 가장 유력한 팀은 역시 울브스다. 저는 근데 이 게데스가 온 게 분명히 공격 라인에 많은 이제 숫자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영입될 가능성을 낮춘 건 맞지만 포지션적으로는 사실 이 선수는 측면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페드로 네투나 포덴스 자리를 뛸 선수고 페드로 네투가 사실 부상 이후에 아직도 우리가 생각했던 한참 좋았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입이 됐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냐. 게다가 황희찬 선수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렇고 측면보다는 가운데서 뛰는 게 더 낫고 위아래 지금 모건 깁스 화이트나 히메네스나 그 위아래로 뛰는 그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를 영입할 니즈는 아직까지 있긴 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업 공격수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급해지진 않은 거죠. 급하진 않지만, 거기다가 일단 울버햄튼이 그 오퍼했다는 이적료 자체가 보르도가 원하는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 250만 유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옵션이 있긴 하죠. 문제는 그런데 게데스한테는 2,700만 유로를 질렀단 말이죠. 이 얘기는 황의조 선수를 그렇게 급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적 시장 내내 봤듯이 낭뜨를 제외한 오데리그 팀들 대부분은 황의조를 보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보르도가 3부로 떨어지면 무슨 조항이 정확히 뭔지는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황의조를 거의 공짜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다 퍼져 있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조항이 발동되면서 추아메니랑 또 누구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되게 비싸게 이적한 2명의 이적료의 일부가 보르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보르도가 키운 선수들이라서 갑자기 보르도가 한 1,000만 유로 정도를 벌어서 파산을 급 면하게 되니까 우리 2부인데 황의조 돈 받고 팔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황의조는 사실상 그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쪽 얘기가 많이 들어간 상태였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울버햄턴이 대두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고 울버햄턴은 이제 개막전을 했죠. 개막전을 했고 황희찬이 도움까지 올렸고 톱으로 나왔어요. 잘했어요. 톱에서. 그리고 이제 팀의 전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3-4-3 종류를 고수했던 그 라즈 감독이 아니고 4-2-3-1? 4-2-3-1. 그걸 프리시즌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거긴 프리시즌부터 하거든요.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디도 임대를 가게 된 거고요. 코디가 이제 에버튼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제 2명의 센터백을 쓸 때는 조금 더 기동성이 좋은 선수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코디가 밀렸죠. 애초에 그러니까 콜린스를 영입한 거 자체도 풋백으로 전환을 위해서 영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긴 했는데 게데스가 오면은 어쨌건 간에 저는 황희찬 선수한테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어쨌건 간에 거의 경쟁자 없이 주전에 더 가깝게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지금은 황희찬 선수가 히메네스가 부상이니까 이제 톱에서 서게 되는 거지만은 이제 히메네스가 복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도 히메네스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히메네스가 정말 진짜 예전만 못했던 거 맞고 나올 때 답답했던 거 맞는데요. 히메네스가 빠지면 더 답답했던 것도 맞긴 하거든요. 비벼주는 선수가 없는데 황희찬 선수가 물론 다양한 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비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황희찬 선수의 위치는 왼쪽 윙포워드 쪽에 거의 섰어요. 근데 4-2-3-1에서 그 자리가 게데스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거기다 게데스는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예요. 11골 6도움을 올리면서 11-6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처음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2자릿수 골 넣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게데스가 가장 폼이 좋았던 시기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리그 적응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근데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명 교체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뭐 게데스가 온다고 해서 근데 제 말 경기는 이제 나올 수 있다. 예, 경기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왜냐면 경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울버햄튼이 지금 공격 자원이 굉장히 더 줄어들었어요. 지난 시즌보다. 그분들도 맞죠. 있긴 공격 자원은 지난 하거든요. 시즌보다 줄었어. 예. 네. 근데 전술이 3-4-3에서 4-2-3-1이 됐으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공격 자원이 예전엔 네. 3인데 지금 4수로 늘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열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 어떻게 보냐면 황희찬 선수 저 측면보다 가운데 그러니까 톱이든 2선이든 가운데 있을 때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건 깁스화이트를 지금 처진 스트라이커나 뭐 공미 위치로 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게데스 측면에 왼쪽에 놓고 뭐 오른쪽에 호덴스를 넣거나 위아래 히메네스하고 황희찬 선수 호흡이 좋기 때문에 비대칭 투톱으로도 쓸 수 있다고 봐요. 뭐 근데- 일종의 예. 예, 황희찬 선수를 깁스화이트 선수 자리에 그러니까 황희찬이 쓸 수 있는 거죠. 섀도우라기보다는 둘이 투톱이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투톱의 네. 느낌으로 전술 변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황희찬 개인적으로는 투톱일 때 제일 어떤 플레이가 좋아지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단 경기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그거는 변화고요.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게 왜냐면은 라즈 감독이 모건 깁스화이트를 프리시즌 내내 굉장히 중용했어요. 핵심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돌렸던 선수가 모건 깁스화이트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예,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여전히 히메네스가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최전방 전문 공격수는 없어요. 아직 사실 울버햄튼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이제 백업 자원으로 황희조 선수를 그들이 원하는 액수의 딜이 된다면 당연히 데려올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는 할 수 있죠. 물론 그 가격에 될 리는 없지만. 예, 그리고 저는 그냥 백업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얼마 추전 시간을 네. 얻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냥 이거는 그냥 완전히 개인의 희망으로는 비추하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뭐 선수가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도 주전으로 뛰는 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그런 근데 거죠.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다른 한 팀도 일단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에버튼은 공격수 무조건 영입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에버튼일 가능성이 아니 있지 왜냐면은 박살났던데. 히샬리송이 떠났잖아요. 네. 근데 영입은 없고 칼버트로이는 또 다쳤죠. 예, 두 달 그러니까. 가까이 결장할 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부상이어서 앤소니 고든을 가짜 구번에 그쵸. 세웠는데 최악이죠. 공이 위로만 계속 떠다니니까 그래서 MOTD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다. 확실히 웃기 재밌는 거는 스트라이커가 없는데도 크로스가 제일 좋았다. 에버튼 공격.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뭐 황희조 선수가 들어간다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에버튼은 이미 사실은 뭐 김민재 선수랑도 연결이 됐었고 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다른 한 팀이 에버튼이라면 황희조 선수가 충분히 가서 뭐 이제 할 만한 그 여건은 된다. 울버햄턴과 황의조만 놓고 보면 이 게드스가 영입이 됐다. 그래서 황의조보다 어떻게 보면 최근 컨디션과 뭐 최근 기량에도 좋았던 선수를 이미 영입한 건 맞지만 울버햄턴은 애초에 공격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네. 공격 자원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전술을 이번 시즌 바꾸기까지 해서 사실은 수적으로 볼 때 지금 더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전방 백업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뭐 물론 황희찬이나 이런 선수를 올려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황의조 같은 경우는 본업이 스트라이커고 상황에 따라 측면까지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팀 상황에 딱 맞는 어떤 그런 프로필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좀 황당한 얘기긴 했지만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보르도 측의 울버햄튼이 제시한 조건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황의조 선수에게 옵션 100만 유로를 주겠다라는 건데 뭐 말이 안 되는 정말 예. 이거 뭐야 뭐 발롱도르 조항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예전에 헤나투 산체스 발롱도르 조항이라 지난 시즌에도 사실 조금 막판에 그게 무너지지만 않았어도 뭐 유로파 리그 정도는 노릴 수 있었거든요. 최소한 컨퍼런스 리그는 갈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정말 진지하게 유럽 대항전에 도전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황의조 선수 영입을 위해 당연히 공격수 한 명이 더 필요하고 내년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데려오려는 의지를 뭐 꺾지는 않겠다. 뭐 근데 너무 그렇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넣으면서 영입하려고 한다는 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미래를 그렇기 위한 때문에 자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자원이죠.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를테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스날이 박주영 선수 영입할 때보다도 더 뭐랄까 더 안 좋게 보고 영입하는 거야. 그렇죠. 비교도 안 전혀 되죠. 그때는 네, 아스날은 네. 패닉바이로 급하게 예. 쓰려고 너 했던 거죠. 쓰려고 산 거지. 실제 예. 썼고 황의조 선수는 그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그거보다 낮은 입지로 백업 간다는 거지. 자원인 거고 네. 사실 이번에 사실 울버햄튼은 정상빈 선수도 영입해놓고 임대를 보냈고 그 전에 뭐 이동준 선수에 대해서도 관찰했었고 그냥 조금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둔 그 움직임들 속에서 이 정도 좀 싸게 한번 사볼 수 있으면 사볼까? 요 정도의 스탠스죠. 예. 그냥 회장 자체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예,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일단 그라스호퍼에도 아시아 선수가 지금 많죠. 드글드글하죠. 5명 있거든요. 일본 선수 2명, 중국 선수 2명, 그리고 정상빈 선수까지 있는데 이정료가 결국은 출전 시간에도 좌우를 하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예, 구단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입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옵션은 현재 얘기가 나오는 팀은 역시나 낭뜨밖에 안 남은 건가? 감독은 원하는데요. 낭트 같은 경우는. 근데 감독도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황의조를 거론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드진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무한이가 떠난 자리를 영입을 했다 이건 거죠. 예, 그 무스타파 같은 선수 영입했기 때문에 예, 딱히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어서. 근데 감독은 영입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슈퍼컵 있잖아요. 프랑스 슈퍼컵에서 네네. 완전히 대패를 한 그렇죠,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보강을 메시 하이라이트의 희생양이 네.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할 텐데 뭐 결국은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그나마 감독들의 입김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거고 타리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단장의 입김이 더 크다 보니까 예,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좀 예, 미지수다. 예, 황의조 그렇죠. 선수는 최대한 본인이 우선순위로 삼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 혹은 최소한 유럽 대항전, 물론 뭐 낭떠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에 가죠. 나가긴 예, 하지만 유로파 리그.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의 오퍼가 오는 거를 기다려볼 가능성이 커서 8월 말까지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발렌시아도 오퍼를 또 할 수 있지 연결, 않을까? 그쵸. 왜냐면 안 그래도 연결이 그쵸. 됐었는데 스페인 게스가 나갔기 때문에 더더욱 발렌시아가 이번에는 더 사실 스페인 팀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안으로 황의조 선수를 다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스페인 팀들이 보강이 제대로 안 그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비싼 것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사실 400만 유로 정도면 스페인 팀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셀타비고하고 발렌시아 가능성이 그냥 높다. 네. 근데 에스파뇰까지 예, 보도가 나왔죠. 세 군데. 에스파뇰은 뭐 이제 우레이가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있는데 뭐 셀타비고하고 발렌시아가 그나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스파뇰 이제 데토마스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발렌시아는 사실 공격수가 좀 약해요. 지금 뭐 막 지금 세 명 다 막시 고메스나 뭐 우고도로가 나쁘지 않지만 뭐 한 명이 더 필요해요. 막시 고메스는 특히 이미 좀 마음이 떠난 선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시 고메스가 셀타비고로 가면 황의조 선수가 발렌시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리고 셀타비고는 막시 고메스를 못 사면 황의조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아마 지금 뭐 굉장히 계산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도 그런 선택을 했듯이 11월에 있는 월드컵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황의조 선수한테도 월드컵에 나간 경험이 뭐 많은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가 18년도 대회 뒤에 뜬 선수라서 처음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전으로 뛰는 거는 나이를 봤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확률이 그렇죠. 높죠. 예. 이 대회를 월드컵을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속팀 프리시즌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선수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이적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계산이 진짜 이쪽 저쪽 다 생각해 보면은 뭐가 맞는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이 돼요. 황의조 선수 갖고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능력을 봤을 때 꾸준히 스페인 팀들도 연결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오히려 황의조 선수가 정말 이제 프랑스 리그 이상의 리그로 가고 싶은 상황이라면 라리가를 택하는 거 나쁘지 않다. 라리가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뭐 없진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4대 빅리그라고 하는 데 중에서는 독일이랑 스페인이 제일 잘 맞지 않나? 그렇죠.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스페인에 그렇지 가면 않아요? 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패스도 많이 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걸 제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포백 앞 지역의 압박이 좀 느슨해서 중거리 슈팅으로도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가 뭐 그렇죠. 있어서 네. 뭐 두 자릿수 득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뭐 발렌시아가 뭐 가투소 감독이 와가지고 좀 미드필드를 완전 개편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셀타비고가 가서 아스파스랑 호흡 맞추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아스파스와의 호흡. 데니스 듣기 수아레스 좋네요. 같은 선수도 있고 뭐 박주영이 못다 이룬 꿈을 셀타에서 뭘. 지금 뭐- 말한 것 중에 제일 뭐 유력할 수도 있거니와 기분이 좋은 그림은 발렌시아 가서 가투소한테 뺨 맞는 황의조를 보는 게 그것도 괜찮죠. 예. 그 뺨 맞는 게 잘했어. 좋은 거잖아요. 예. 잘했어. 잘했을 때 뺨 때리잖아요. 멱살 잡는 거죠. 너야 너 이러면서 팍팍 때리고 다음 경기도 헤트트릭 해라 이렇게 때리고 이걸 좀 기대하면서 분데스리가 팀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이적 시장 마지막에라도 뭐 황의조 선수 영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팀을 얘기를 하자면은 보훔하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현재 공격 쪽이 좀 약점이 많죠. 스트라이커에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선수 자체가 공격수가 적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프랑스 리그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분데스리가,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3개 중에 한 팀이 아닐까.